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유경TV에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세계 1% 과학자 박은정 교수인데요. 최근에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를 출간을 하셨고 제가 그 책에 또 추천사도 써드렸어요. 오늘 교수님을 위한 건강 스무디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새봄에 돋아나는 이런 새싹처럼 아주 연두빛의 싱그러운 건강 스무디를 만들어 드리려고요. 재료는 샐러리잎, 아보카도, 바나나, 사과, 아몬드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붓고 초고속 믹서에 갈면 완성. 자, 그럼 손님 만나러 갈까요? 네. 교수님, 손소독제요. 그 깨끗해지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손소독제를 막 너무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 책에서 얼핏 봤어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손 소독제 보면은 네. 알코올 성분이 메인이거든요. 예. 주 성분으로 알코올이 들어있는데요. 네. 알코올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가 예. 이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거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성분은 내 세포, 이 피부 세포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바르시면 그리고 왜 이 안에 피부 보호제가 같이 들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 이걸 많이 바르면 결코 좋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네. 아, 가서 물로 씻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같이 손 소독제도 같이 씻어주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굳이 손소독제보다는 그 비누로 깨끗이 흐르는 물에 맞습니다. 씻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예. 물이 없는 곳에서는 부득이하게 예. 손소독제로 가볍게 하지만 네. 이게 항상 우리 피부에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포나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막과 네. 내 세포를 구성하는 막이 네.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막에 작용할 수 있는 건 내 세포막에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 요즘 공공장소에 이제 사람 한 번 왔다 가면 몇 시간에 한 번씩 다 소독하고 막 소독제 뿌리고 하는 걸 보시고 세상 깔끔한 분들이 집에 와서도 막 소독제를 뿌린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저는 이쪽 분야에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거는 솔직히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독성이 너무 자기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그러니까 저울질을 딱 해봤을 때 네, 저울질을 해봤을 때 효과 쪽과 독성 쪽 내 몸에 끼치는 영향과 네. 그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내 몸이 안전한 것 두 가지의 저울질을 봤을 때 저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그다지 내 몸을 안전하게 하는 쪽에 대해서는 효과는 적은데 이 잔존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확률은 높이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구자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교수님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추천사 쓰느라고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교수님 여기 생활 독성에 대한 이야기 저도 사실 평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세수할 때 머리 감고 샤워할 때도 지적을 하셨던데 그 뭐 샴푸 뭐 이런 세정액 이런 거 다 사실은 독성 물질이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정제, 그러니까, 뭔가 씻어주는 세정제라는 게. 저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저도 몰라서 그냥 살균 소독제로만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 물질들의 용도를 보다 보니까 세제, 세정제, 습윤제, 뭐 기포제, 유화제 안 쓰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억제제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서 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용도를 보면서 그 물질의 용도를 보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로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네.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내한테 왔을 때, 요 하나만 내가 덜 사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합적으로 하루를 살면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내가 다 썼을 때 내가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오늘 하루는 괜찮은데 네. 내일 모레 계속해서 10년, 20년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 85세 막 이러는데 네. 그렇게까지 쓰게 되면은 아, 이게 이런 화학물질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은 게 결국은 아프면서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많이 이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클렌저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소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소업이라고 돼 있는 물 액체는 그거는 네. 비누라고 보고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글쎄 저는 이제 소업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네. 클렌저라고 돼 있는 것에 뒤에 성분표를 항상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것들을 쓰질 않아서 제가 그 성분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예. 어쨌든 그 성분표를 보시면 네. 성분표를 보고 나서 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분표를 교수님이니까 보시죠. 저희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안 봤었어요. 네, 정말 네. 저도 안 봤었는데. 네. 꼭 그럼 뭐가 그 비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정제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뭐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예요? 우리가 기름 가지고도 이렇게 네, 만들어지거든요. 비누 만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름 성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에 글리세린하고 요거 살짝 섞어가지고 거기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 그 분산시키기 위한 성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 나타내는 성분들 자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지금 제대로 단일 성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제품들에도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아이들이 피부 독성 한 번 발랐을 때 피부 네. 독성 그 다음에 경구 독성 가지고 승인을 받아요. 한 번 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쌓였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호흡기 쪽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 실험도 급성도 한 번 단에 대한 실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저도 그냥 심플하게 대답하고 끝낼 텐데 네네. 이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에 대한 그냥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도 집에서 비누를 만든 거 집에서 천연 비누 만들어요는 네. 간단하게 된다는 걸 아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름 성분하고 그다음에 글리세린하고 그다음에 향을 넣고 싶으면 향하고 네. 몇 가지만 가지고 네.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세제를 만들려고 하면 세제는 또 어떻게 만들지?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은 성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얘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업체가 알아요. 업체는 알지만 우리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성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그러니까 그 오픈을 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네. 오픈하고 있는 게 한 1,500개 조금 넘어요. 어. 근데 그 안에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나타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한 성분도, 한 제품도 없는데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단일 성분의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피부 한번 발라주고 또는 경구를 한번 먹였다든지 이걸로 해서 판매 승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저희가 이 평창동에 이사를 와가지고 바베큐를 좀 해먹는데 그 고기 구울 때요. 은박지를 좀 깔고 위에다 고기를 굽거든요. 구우면서도 영 찝찝한 거예요. 누가 은박지 위에서 이거 구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괜찮나 어쩌나? 이러면서 교수님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공부하기 전에는 네. 공부하기 전에는 네. 그런 걱정이 안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숯불 돼지갈비 해가지고는 네. 빨갛 그 고추장 묻혀가지고 네네. 이렇게 석쇠에다가 싹 구워서 먹는 거 그거 네네.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아 이게 탄 부분이 안 좋다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 맞아 이게 발암물질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하면은 예. 덜 타겠네 하고 그쵸,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알루미늄 호일이 또 뭔가 그 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알루미늄 호일의 정체를 또 알고 나니까 아 이건 또 내가 삼가를 해야 되는 거네 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제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그 뭐냐 안정제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물질들은 사실 그냥 뭐 김밥도 싸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싸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열했을 때 안 좋은 게 있고 그냥 평소에 뭐 과일을 좀 이렇게 싸놓는다든가 아니면 김밥을 싸둔다든가 뭐 이럴 때는 괜찮은 겁니까? 확실히 배출되는 그 여기에 그 흡수되는 양, 식품에 흡수되는 양은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로 저도 예상은 되는데요. 예. 솔직히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 안에는 안정제라는 게 네. 그 안정제라는 게 말하자면 독성이 있는 물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알루미늄 호일의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 뭐라 그러지 식품으로 넘어와서는 네. 그 식품에 섭취했을 때 우리에게 노출될 수 있는 성분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논문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열을 가하다 보면 얘네들이 그 구조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식품으로 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알루미늄을 먹은 건 아닌데 알루미늄 호일을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될 수 있는 양인데 그게 그다지 이제 일부러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코팅 프라이팬이요. 네. 다 갖다 버렸다가 네. 다시 2개 샀어요. 스텐으로 다 바꿨다가요. 네. 음식 할 때마다 눌러붙어갖고 눌러붙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 자주 버리자 네. 하고 예전엔 정말 오래 썼어요. 그리고 저희 네. 어머니 너무 오래 쓰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부엌까지 가갖고 한번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 해서 한번 버리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장점이 있잖아요. 안 맞습니다. 눌러붙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결국 사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기스가 난다고 하죠. 그 기스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네, 그 기스가 나는 경우에 네. 이게 그 분리돼서 나오는 양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크워터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영화 속에서 그 PFOA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이 보니까 그 눌어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한 안정제가 결국은 그 우리 몸에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질병들,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호르몬 계열이라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또 모르는 걸 또 하나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냄비하고 그다음에 후라이팬하고 이거를 다 바꾸셨어요? 네, 교체를 했거든요. 스텐으로 바꾸셨어요?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용기, 네. 그 반찬 그릇들. BPA 프리로 바꾸셨나요? 그래서 그 유리로 된 거로 네. 바꿨거든요. 유리로. 네, 네,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그러고 나서 야 여기 기스 났을 때 도대체 이게 기스가 언제부터 난 있잖아요. 거지? 기스가 한 줄이 난 거예요.
한 줄이 났는데 한 줄 때문에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스가 여러 개 났으면 제가 갖다 버릴 텐데 딱 한 줄이 났는데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한 줄은 괜찮겠지 하고 지금 막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같으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험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한 줄도 솔직히 버려요? 말씀을 한 줄도 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된 게 예. 우연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엄마가 예. 정말 저를 결혼시키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보따리찜을 싸가지고 이사를 다니면서도 예. 어떻게 냄비 하나씩 사서 모으셔가지고 결혼을 시킬 때 그걸 그 신혼 예물로 해서 챙겨주신 게 예. 그 뭐지? 박스가 엄청 쇠로 많은? 된 거. 쇠로 된 거? 아, 무쇠? 아니 그 주물? 뭐냐? 주물이 아니고 그거 뭐죠? 독일제. 그 주물 아니면 스텐일 텐데? 스테인레스로 된 거. 아, 스테인레스. 네, 그 브랜드 이름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여하튼 돼요. 스테인레스로 된 거로 네, 네. 예,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쓰거든요. 스텐은 그게 좋아요. 네. 오래 쓰니까. 네,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그걸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쓰고 쓰고 계세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스가 난 걸 볼 일이 제가 잠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네. 냄비를 하나 샀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들고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보니까 와서 보니까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거를 미국부터 들고 왔을까? 기스가 아까운지 나죠. 모르고. 버리고 오는 건데 내가 이 유해물질을 왜 여기 미국에서 한국까지 들고 왔을까 굳이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몰라가지고 네 그랬었어요. 그 교수님 아까 이제 BPA 프리가 있잖아요. 네, 그 네. 플라스틱 통 같은 거. 네. 근데 BPA 프리를 안 쓰는 이유가 아까 슬쩍 얘기하셨는데 BPA 프리도 안 믿으신다고. 아니 저 말고 예. 저희 그 선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BPA 프리로 이제 그 써야죠. 그랬더니만 BPA면 괜찮은데 박 교수도 알잖아. BPBBPB라는 거. 저희 다 왜냐면 저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PHMG P만 아니면 되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PHMB가 뭐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그 각각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왜냐면 효과를 나타내는 그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 화학 구조랑 이런 것들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약간 변형시킨 걸로 예, 나오는데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안전성 검증은 또 추가적으로 해주는데 이제 그게 약간 지금 사실 개발 속도하고 안전성 검증 속도가 좀 많이 예.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기업들이 또 부지런히 그러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유리 쓰신다 그랬구나. 예, 예. 그 보통 이제 음식 담아놓는 통은 네. 유리로 쓰시는군요. 예, 저도 유리로 바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표현 중에 이 책에서 이 책이었나?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봤나? 교수님 표현 중에 신이 주신 선물이 있다, 인간에게. 아, 네. 각질. 네. 각질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저 너무 웃었어요. 우리 막 벗겨내려고 막 난리잖아요. 네. 그 각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죠. 처음에 나노 물질이라는 거를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노출되는 경로, 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주로 호흡기를 통한 노출, 피부 노출, 경구 노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 노출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 물질을 세 가지에서 유래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어. 각질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다른 두 세포는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각질 세포는 거의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천연 보호막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성장 이게 증식하는 그 방식이 달라서 그런가?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 각질세포는 실험해봤자 재미를 못 볼 것 같아요. 독성이 확 들어가야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쪽을 좀 줄이고 그리고 네. 얘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각질세포는. 그래서 관리가 왜 힘들지도 고민을 못 하고는 오. 이쪽을 일단은 급한 대로 이제 그때는 제가 데이터를 계속 내야 되고 이게 네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핵막 주변에 팍 모여 들어간 그 모습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데 네네. 집중이 됐거든요. 네네네. 덜 들어간 거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얘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얘 치워. 여기를 네. 그 들어간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떡져 있는 그 핵막 주변에 떡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빨리 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제 그쪽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은 세포를 이렇게 거두면은 회수를 하면은 애들이 다 그냥 꼭 진짜 저희가 때 이렇게 밀면은 시꺼멓게 해가지고 네. 다 밀려나는 것처럼 애들이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 뭐지 컬처를 한다고 다시 여기다가 시딩을 해주면 네. 살아있는 세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실험하려면 또 그만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너무 실험이 힘들어서 그쪽은 또 그런 면에서도 또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궁금을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을 잊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 얘가 바로 우리가 이게 그 피부 아래에 있는 네. 스템셀 같은 것이 예.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얘는 스스로 증식하는 게 아니라 네. 분할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는 애구나 탈분극하는 애구나 네, 라는 네.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죽은 세포고 죽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셉터나 이런 거 그 세포막의 어떤 조성이나 이런 거로 인한 네. 어떤 그 차지 디펜던트 그 차지 디펜던트한 이런 흡수가 안 되는 돼.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붙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얘가 바로 신이 주신 선물이가 보호막이었구나. 이게 너무 소중한 애들이었어. 이게 너무 소중한 애들이었어. 그래서 생각에 그러니까 그때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미세 플라스틱 들어간 그 폼 클렌징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여기 이제 그 화장 잘 먹게 한다고 각질 제거제 제거하고. 막 이렇게 그쵸,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거기에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막 넣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아둔한 일이었나.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러면은 제일 피해야 되는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때 빼고 나서 때를 밀고 나서 밖에 나갈 때 그때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저도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이제 어차피 우리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이런 먼지들 다 여기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때를 빼면은 우리가 각질을 딱 한 피 제거를 그랬을 때 바르는 게 너무 중요하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진짜 네. 뭐 그냥 참기름 갖다 바를까요? 아니죠. 참기름 바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네, 최소한 뭐 하세요? 그래도 뭐 바르세요? 저는 그래도 이제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수분 보충을 신경을 많이 써요. 보습제는 그래도 좀 보습제는 꼭 쓰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시는 화장품이 너무 궁금해. 어떤 화장품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주 딱 3가지입니다. 스킨 로션, 그 보습용 크림 3가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쓰시는 거군요. 네, 그럼요. 안 쓰지는 않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각질은 소중한 거다. 각질은 소중한 거다. 웬만하면 각질이 좀 걸러내는 바가 있으니까 네. 한번 여기서 안전장치가 있네요. 네, 그러죠.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실험하고는 세상에. 그거 공부하고는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뒤꿈치 각질도 내비둬야 된다. 아니, 교수님, 이 책 제목이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잖아요. 네. 햇빛이
햇빛이 언제 독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 독이 되는 거는 네.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사실 그 자외선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네.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지고 그거로 인해서 피부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독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독이 그러니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되게 우리가 햇빛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햇빛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 햇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햇빛이 너무 많을 때는 진짜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햇빛을 너무 많이 쬐었을 때는 피부가 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아무리 유용한 것일지라도 과했을 때 햇빛조차도 독일진데 네. 다른 모든 것은 말에 무엇하리 뭐 이런 맞습니다.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햇빛도 때론 독이다라는 네. 제목이 그래서 네, 나온 거군요. 네. 아, 교수님 그러면은 마무리로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 보시면서 아유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좀 팁을 주세요. 그 저도 식구들하고 나갔을 때 꼭 그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음식점에 가시면은 이제 물티슈가 나오거든요. 네, 그쵸. 그 물티슈를 손을 이제 깨끗이 닦고 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 닦은 손으로 바로 쌈을 싸먹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만 그래요? 얘기를 해요. 주로 쌈 싸먹는 집에서 물티슈를 특별히 깨끗하게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 그 쌈은 왜냐면 아직 이 손에 남아 있거든요. 아. 소독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쌈은 이렇게 손은 그렇게 닦으시더라도 쌈은 손에다 넣지 마시고 그릇에다 놓고 이렇게 저분이나 숟갈로 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릇에다 그 접시에다가 쌈을 놓은 다음에 밥을 넣고 그 다음에 젓갈로 이렇게 싸서 드시면. 물 티슈는 말하자면 여기 세균을 없애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가서 물로 손 닦고 오시는 게 좋겠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예. 이제 사실 번거롭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 들어가면서 벌써 화장실 어디냐고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치 보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밥을 먹어도 밥이 뚜껑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쌈을 넣고 밥을 넣은 다음에 그걸 젓갈로 이렇게 떠서 먹어요. 그거 너무 좋은 팁이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한테 참 좋은 말씀 들었고요. 하여튼 교수님께서 이제 과학자의 길을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또 엄청난 성과를 또 내는 교수님이 됐다는 게 여러 여건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됐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교수님을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또 만나보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하고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생활 속의 독성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교수님 이 책 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오유경 TV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 책을 4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댓글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 4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